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시작부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 그냥 드시면 반쪽짜리입니다. 하지만 딱 3가지만 더하면 혈관 나이가 달라집니다. 식초가 좋은 건 알겠는데 위가 약해서 부담스럽다. 맛이 너무 강하다. 좀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식초를 약처럼 억지로 마시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식초를 왜 혼자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혈관과 관절을 동시에 살리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집에 있는 식초가 사과 식초인지 현미 식초인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식초는 혼자서도 훌륭한 음식입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당의 출렁임을 줄여주고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하지만 식초의 진짜 힘은 다른 재료를 깨워줄 때 나타납니다. 마치 열쇠처럼 닫혀있던 영양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재료는 특별한 약재가 아닙니다. 양파, 생강, 마늘 모두 우리 주방에 늘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 3가지가 식초를 만나는 순간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먼저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가 왜 좋으냐는 설명은 굳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양파의 좋은 성분이 몸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먹으면 절반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식초가 등장합니다. 식초의 산 성분은 양파 속 성분이 몸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파와 식초는 따로 먹는 것보다 함께 먹을 때 혈관에서 먼저 반응이 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 조합을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는 분, 혈압이 안정됐다는 분, 복부 둘레가 줄었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중요한 건 만드는 방법과 먹는 타이밍입니다. 아무렇게나 담가 드시면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양파 식초의 기본 원칙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파 식초는 만드는 법보다 지키지 말아야 할 것부터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공복에 벌컥 마시는 것입니다.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빈속에 들이붓는 순간 혈관보다 먼저 위장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양파 식초의 기본 원칙은 반찬처럼 식사와 함께입니다. 이제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양파입니다. 흰 양파도 충분히 좋지만 가능하다면 적양파를 권합니다. 색이 진할수록 혈관에 도움되는 성분이 많습니다. 양파는 껍질을 벗겨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십시오. 채 썰 필요 없습니다. 씹을 수 있는 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썰어 놓은 양파를 바로 담그지 말고 실온에 15분 정도 두십시오. 이 과정에서 양파의 유효 성분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다음은 식초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주정 식초는 제외입니다. 천연 발효 식초만 사용하십시오. 사과든 현미든 상관없습니다. 재료가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양파를 담고 식초를 양파가 잠길 정도로 붓습니다. 비율은 대략 1:1. 신맛이 부담되면 처음엔 식초를 조금 덜 넣으셔도 됩니다.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하루, 그 다음 냉장 보관 3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식사 중간에 양파 2~3조각을 반찬처럼 드십시오. 둘째, 우러나온 식초를 물에 아주 연하게 타서 식후에 드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빈속은 아닙니다. 이렇게 드시면 혈관이 먼저 반응합니다. 속이 편해지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파 식초가 맞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한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2단계는 건너뛰셔야 합니다. 자, 혈관 청소를 끝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혈관이 열렸다면 그 다음은 몸속의 불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강입니다.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어 있다. 무릎이 잘 안 펴진다. 손가락 마디가 뻐근하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불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혈액 흐름이 느려지고 염증이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먼저 아파집니다. 이때 필요한 재료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데우는 성질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냥 차로 끓여 마시면 효과가 깊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의 핵심 성분은 흡수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식초가 역할을 합니다. 식초는 생강의 자극적인 부분은 누르고 몸이 쓸 수 있는 부분만 천천히 풀어줍니다. 그래서 생강 식초는 뜨겁게 몰아치지 않고 안쪽에서 오래 작용합니다. 실제로 생강 식초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손발이 먼저 따뜻해지고 관절의 뻣뻣함이 서서히 풀린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껍질이 얇고 단단한 것으로 고르십시오. 향이 약한 생강은 약성이 덜합니다. 생강은 깨끗이 씻은 뒤 껍질을 너무 깊게 벗기지 마십시오. 껍질 근처에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얇게 편 썰어 체에 널어 물기를 충분히 말립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 있으면 보관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생강을 담고 식초를 부어줍니다. 비율은 생강 하나, 식초 셋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실온에서 일주일, 그 뒤 냉장 보관. 이 정도면 자극은 줄고 약성은 깊어집니다. 드실 때는 생강 조각을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식사 후에 한 조각에서 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또는 우러난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연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 속이 잘 쓰린 분들은 처음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십시오. 생강은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 식초가 혈관을 열어주는 단계였다면 생강 식초는 그 혈관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몸의 기운을 뿌리부터 끌어올리는 재료. 많이 드시고 있지만 제대로 쓰이지 않는 재료. 다음 파트에서는 마늘 식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밥은 잘 먹는데 힘이 없다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니까 그렇지 뭐.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심에 있는 재료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기운을 돋우는 음식으로 쓰여왔습니다. 문제는 마늘의 핵심 성분이 나이가 들수록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늘을 먹고도 속이 불편하거나 효과를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식초가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식초는 마늘 속 성분을 몸이 쓰기 좋은 형태로 천천히 풀어줍니다. 자극은 줄이고 흡수는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늘 식초는 먹자마자 힘이 나는 음식이 아니라 며칠, 몇 주 지나 아침이 달라지는 음식입니다. 실제로 마늘 식초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알이 단단하고 속이 꽉 찬 것으로 고르십시오. 싹이 난 마늘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마늘은 물로 씻은 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 과정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마늘은 통째로 넣지 말고 칼로 살짝 눌러 결을 깨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좋은 성분이 잘 나옵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마늘을 절반 정도 채우고 식초를 가득 부어줍니다. 마늘 식초는 숙성이 중요합니다. 최소 2주, 가능하다면 3주. 이 시간을 거쳐야 아린 맛이 줄고 몸에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드실 때는 식사 후에 마늘 2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속이 약하신 분들은 마늘 대신 우러난 식초만 물에 연하게 타서 드셔도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의 주방에는 이미 3가지 보약이 완성된 셈입니다. 혈관을 여는 양파, 몸을 데우는 생강, 기운을 채우는 마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3가지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정리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누가 먹어야 하고 누가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안전한 실천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도 당장 만들어 먹어도 될까? 대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몸 상태를 무시하면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위염이 작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3가지 식초 모두 빈속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식초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로 중단하십시오. 식초는 공복용 보약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양을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몸 반응을 보면서 늘려야 합니다. 다음은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초가 약의 작용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뒤 천천히 시도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도 과도한 식초 섭취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음식으로 무리하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조언을 따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생활 팁 하나, 식초를 드신 뒤에는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 주세요. 산 성분이 치아를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는 피하시고 유리병이나 도자기 용기만 사용하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파 식초는 혈관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혈압, 혈당, 복부 비만이 고민인 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합니다. 둘째, 생강 식초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관절과 염증을 다스리는 단계입니다. 손발 냉증, 아침 뻣뻣함이 있는 분들께 잘 맞습니다. 셋째, 마늘 식초는 기력을 채우는 단계입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회복이 느린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골라 2주에서 1달 정도 꾸준히 해 보십시오. 몸이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를 천천히 추가하셔도 됩니다. 어르신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있던 재료를 제대로 쓰는 방법일 뿐입니다. 비싼 약, 복잡한 레시피보다 이런 기본이 몸을 오래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식초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어르신들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닥터 김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